드디어 다들 우려했던 백설공주의 실사화가 개봉했는데 네이버 평점은 극과 극으로 참혹하다는 반응과 10점 만점으로 극찬하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0점 부대 때문인지 현재는 8점대를 유지 중인데요. 광고 협찬 없이 가장 먼저 보고 온 후기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침 10시 첫 상영관에서 관람했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녀와 야수, 알라딘 제작진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 2편 감독이라 연출과 음원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짧게 요약하면 걱정했었던 부분들은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오히려 반전으로 예상치 못했던 단점과 장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말이 많았던 캐스팅 논란을 어떻게 돌파했는지가 궁금했는데 예고편에서 공개한 배경 설명이 거의 전부입니다. To honor the day I was born, my father named me Snow White. 피부가 눈처럼 하얗다는 백설공주라는 이름은 단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 태어나서 그런 것이었고 어머니의 유전을 따라 원작과 다른 라틴계 공주가 태어난 것이죠. 이 배경 설명에 굉장히 짧은 시퀀스를 할애하는데 너무 많은 부연 설명을 하면 그 부분에 집중할까봐 전략적으로 빠르게 스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의 아역을 맡은 소녀는 정말 공주님처럼 귀엽고 피부 또한 그렇게 어둡진 않았어서 크게 괴리감을 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인이 된 모습에선 이미 우리가 예고편에서 봤던 지글러가 나오는데 인어공주의 충격 때문인지 이게 뭐야 정도의 거부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인어공주는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부진 몸과 반박 불가한 검은 피부 때문에 중간중간 몰입이 깨졌었는데요. 백설공주는 이런 괴리감이 느껴지려고 하는 순간 지글러의 가창력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다 떠나서 이번 OST Waiting on a Wish 간절한 소원은 상당히 괜찮게 뽑혔는데요. 캐스팅에 대한 생각을 속전속결 배경 설명과 노래로 잊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통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 알겠고 백설공주 멀티버스라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일지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틈을 주지 않고 계모 왕비를 연기한 갤가돗이 바로 나오는데 왕비가 진짜 매력적입니다. Who's the fairest one of all? 연기력도 상당하고 뮤지컬 연출도 퀄리티가 높아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꽤나 기대하게 만들죠. 왕비는 예상했던 것처럼 미모가 엄청난데 이 영화의 사실상 최대 빌런 거울이 모든 걸 망쳐버립니다. Your beauty is beyond compare, Rose. From deep within, she is as pure as snow. 이것도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는 질문에 백설공주를 지목하는데 심지어 예고편에서처럼 조건을 걸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예쁘다는 조건은 생략하고 그냥 더 예쁜 게 백설공주라고 하며 왕비를 혼란에 빠뜨리는데 보면 눈알이 없어서 마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무튼 그냥 얼굴이 예쁜 게 누구냐고 물어본 왕비한테 굳이 마음이 예쁜 사람을 지목하며 어그로를 끈 거울 때문에 백설공주는 원작과 동일하게 추방당하게 됩니다. The queen is evil. You must flee into the woods. 그리고 역시나 왕자는 삭제되고 대신 도적 우두머리 조나단이 나옵니다. 사실상 왕자의 대역인데 이 캐릭터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삭제된 백마탄 왕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할 뿐만 아니라 백설공주를 디스하기까지 하는데 지글러에 대한 팬들의 분노를 어느정도 해소해준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나단은 영화의 서사를 동화적인 수준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그 와중에 실종될 것 같았던 러블라인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리더가 되는 이야기라고 홍보했던 지글러의 인터뷰와는 반대로 사랑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There's a big focus on her love story. She's not going to be dreaming about true love. She's dreaming about becoming the leader she knows she can be. 백설공주 잔다르크설은 지글러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말이 많았던 7 난쟁이들이 등장하는데 이미 발표됐던 것처럼 일반 난쟁이가 아니라 마법을 다룰 줄 아는 요정 같은 광부였습니다. 하지만 마법을 쓸 줄 안다는 설정을 제외하면 다이아몬드를 캐는 설정까지 애니메이션 원작과 동일해서 크게 괴리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명만 실제 외소증 배우 마틴 클레바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난쟁이는 전부 CG처럼 얼굴이 표현돼서 실제 배우가 누구인진 찾아보고 나서야 알았죠. 그리고 의외의 집단에서 실제 외소증 배우가 또 등장합니다. 외소증 배우들을 다양한 역할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외소증을 비하한다는 논란을 피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등장인물 캐스팅에 있어서 디즈니의 다양성 정책은 유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어공주 실사화 때처럼 백인, 흑인, 아시아인을 적절한 비율로 캐스팅해서 백성부터 도적 때까지 전부 이 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마을이라기보단 짜여진 연극 무대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백설공주도 인어공주 때 사임했던 디즈니의 다양성 정책 책임자 뉴튼이 재직했던 시절 촬영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어공주와 비슷한 느낌이 전반적으로 강했던 것 같은데 백설공주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사냥꾼 또한 흑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에서도 전면에 선 건 전부 여성과 아이들이죠. 조나단이 낙관적인 공주적 사고에 갇힌 백설공주를 어렵게 현실로 끌고 왔지만 결국 혁명은 여자와 아이들을 앞세운 비폭력 시위로 진행되는 모습에서 김이 빠진 게 사실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중반부까진 괜찮은 노래와 연출로 그럭저럭 후반부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는데 가장 중요한 중후반부부터 개연성이 급하게 감소합니다. 특히 나올 때마다 존재감이 폭발했던 왕비는 어이없을 정도로 급하게 마무리되는데 캐릭터 빌드업에 비해 결말이 정말 보잘것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왕비의 횡포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기에 백설공주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 크게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실제로 왕비 체제 하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생략되고 백설공주가 제시하는 이상향에 대한 설득 또한 빠져있죠. 그냥 백설공주가 노래 부르면서 음식 나눠주고 다같이 신나게 사는 마을을 바란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작과 달리 백설공주가 소녀에서 리더로 거듭나는 성장 모티브를 채용했을 때 좀 더 반란과 왕비와의 싸움에 공을 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쪽대본 수준으로 끝이 납니다. 차라리 백설공주가 현실을 깨닫고 실제로 각성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왕비를 전략적으로 이기는 쪽을 택했다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죠. 이처럼 결말로 갈수록 스케일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인어공주에선 거대화하는 울슐라 씬만 보면 진짜 스케일 하나는 크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인어공주와 비슷한 4천억의 제작비를 어디에 쓴 건지 가늠할 수가 없죠. 심지어 왕국의 백성과 도적대의 수도 연극에 가까울 정도로 적은데 인어공주보다 훨씬 스케일이 작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백설공주는 오히려 걱정했던 인종, 성별이나 다양성 리스크 문제보다도 의외로 개연성과 각본의 완성도 그리고 부족한 스케일이 큰 단점으로 다가온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백설공주까지 보니까 이전 실사화 작품 미녀와 야수나 알라딘이 얼마나 준수했는지 체감되는데요. 심지어 엄청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 신데렐라도 이제 보니 좋은 실사화 사례였죠. 그냥 다 떠나서 애니메이션 실사화할 때는 원작 캐릭터의 기본 설정, 특히 인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수준을 넘어 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2년 백설공주 실사화 영화도 백설공주가 난쟁이들한테 트레이닝을 받아서 왕비와 대적하는 애니메이션보단 좀 더 주체적인 역할로 나왔었습니다. Age before beauty. 그런데도 이 영화는 호평을 받았었는데 이미 보면서도 눈치채셨겠지만 백설공주가 상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릴리 콜린스는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현실판 백설공주 미모로 원작과 다른 설정들을 납득시켜버렸습니다. 일단 하얀 얼굴과 새빨간 입술 그리고 검은 머리라는 캐릭터 기본 설정에 충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정은 좀 다르지만 사랑에 빠지는 왕자도 그대로 나오고 난쟁이들도 실제 배우들을 썼습니다. Say hello to my little friend. 그래서 보는 내내 어릴 적 봤던 백설공주 애니메이션의 추억을 상기하며 즐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애니 실사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니 실사화를 보고 싶은 이유는 디즈니가 제시하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아니고 귀를 만족시키는 중독적인 OST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어릴 적 봤었던 애니메이션의 추억을 되살려줄 원작의 설정에 대한 충실함이 간절한 상황인 것이죠. 각색을 통해 새로운 현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며 재해석하는 건 좋지만 실사화 영화들이 흥행할 수 있는 이유인 원작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디즈니의 희생양 아니 실사화 후보는 바로 라푼젤입니다. 라푼젤 역으로 플로렌스 퓨가 거의 확정됐다고 루머가 돌고 있는데 다양성 책임자 뉴튼이 잘리고 나서 촬영하는 작품이라 일단 주인공 기본 스펙은 다시 회복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몇십 년 후에 돌아봤을 때 실사화의 암흑기가 백설공주에서 끝이 났다고 기록될 수 있도록 디즈니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명작 하나 뽑아주면 좋겠습니다. 아직 디즈니에겐 라푼젤 외에도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오로라와 포카혼타스가 남아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실사화하길 바라고 있는 아나스타샤까지 있어서 디즈니가 희망이 없다면 다른 제작사에서 맡아서 해주길 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엘이었습니다.